자, 데이터 통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데이터 통신에 대한 개요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그 소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빨리빨리 훑고 지나갈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은 책에서 좀 찾아봐야 되고 전체적인 큰 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출게요. 자, 그래서 이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따라 계속적으로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통신 처음 나왔을 때 우리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뎀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화를 이용해서 통신을 했었죠. 그때는 뭐 2400 bps 즉 2400 비트 퍼 세크 또는 뭐 9600 bps 요런 통신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 통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또는 뭐 HTTP, 동영상 이런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점 더 많은 데이터의 트래픽을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도 크게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간단하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휴대전화죠.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초기에 1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음성 위주의 통신 방식이었어요. 즉 음성을 주고받는 거였죠. 그 다음에 2세대, 우리 그때 뭐 CDMA라고 하는 거 나오고, 3세대, 그 다음에 4세대 LTE, 5세대 5G, 요즘 나오고 있죠. 이렇게 가면서 점점 음성과 데이터가 결합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세대가 나올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기술이 발전한다는 게 결국 그 필요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텍스트를 주고받는 방식에서는 그 낮은 대역폭이 있어도 충분히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음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가는 시점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9600 bps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거죠. 수 메가 bps가 돼야 동영상, 특히 고해상도의 동영상을 보내고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의 발전이 결국 데이터 통신이 또 마찬가지로 발전하도록, 즉 이 트래픽이 계속해서 상승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요. 그게 또 기술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 또 높은 대역폭을 요구하는 트래픽의 향상을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겠죠. 동영상이 됐으니까 뭐 더 이상 더 발전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동영상 다음으로도 또 우리 보면 뭐 예를 들어 그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VR이나 AR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훨씬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발전하는 걸 보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또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이건 2010년과 21년이라서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자, 여기 위에 다른 프로토콜이고 여기 웹 브라우징. 웹 같은 경우는 한 96년부터 이제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웹이 92년인가 93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 전까지만은 없었겠지만 이제 웹이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미디어 스트리밍 부분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1년 사이에 훨씬 더 증가했죠. 요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2011년 옛날 거니까 그렇지 요즘 2020년, 21년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쪽이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옛날에 비하면 이런 동영상 미디어 서비스가 전체의 이 트래픽에 차지하는 공간에서는 훨씬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한 1990년대 이런 때는 인터넷 트래픽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차지했냐면 이메일이 제일 많이 차지했어요. 이메일. 그러니까 전자메일, 전자우편. 지금도 옛날보다는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죠. 하지만 이메일은 특성상 텍스트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지 않아요. 낮은 대역폭에서도 충분히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하면요, 여기도 지금 현재 비하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역폭에서는 다른 서비스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 동영상 이런 스트리밍 쪽에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뭐 무제한 데이터 요금 이런 걸 쓴다거나 안 쓰고 뭐 예전에 그 요금 폭탄 맞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어떤 데이터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서비스를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의 대역폭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많이 싸우죠. 요즘 넷플릭스하고 뭐 SK 브로드밴드 이런 그 통신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좀 그 기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비용을 내야 된다. 또 그쪽 주장은 사용자들이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급자는 돈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걸로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어디선가 어느 정도의 중간점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적절하게 어디서 돈 번 데서 돈을 내는 게 뭐 그거 맞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용자들은 돈을 벌게 해줬는데 요금을 좀 깎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내려간다면야 서로 간에 다 윈윈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정책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 트렌드들은 뭐냐면 예전에 비하면 이 컴퓨터나 통신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 통신 속도. 우리 휴대폰으로 이제 저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나온 지가 한 10년하고 좀 더 됐잖아요. 이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CDMA 그 2G 가지고 휴대폰 연결해서 뭐 해보겠다 하고 그 엄청난 삽질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한 15년, 20년 전에는 휴대폰으로 웹브라우저를 본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끈기를 필요로 했죠. 워낙 휴대폰이 느리기 때문에 내가 뭐 웹브라우징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끈기를 요구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쓰죠.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이 성능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뭐 PC에서 보는 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나 큰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더 서비스 영역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의 성능, 또 그에 따른 통신 성능, 통신도 빨리 데이터를 받아야 빨리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이 발전되는 트렌드가 하나의 큰 트렌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이제 지능화라는 어떤 그 키워드, 모든 것에 이 인텔리전트 또는 스마트 이런 지능형, 지능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지능화에 대한 부분, 서비스 퀄리티 QoS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높일 수도 있고 뭐 네트워크의 지능화라든지 기존에는 정해진 대로만 쓸 수 있는 그 더미, 멍텅구리죠. 더미 형태의 장치였으면 요즘에는 지능화가 되면서 좀 더 통신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뭐 비즈니스적인 거나 개인적인 부분으로 해서 인터넷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특히 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이런 게 결국은 모든 게 통신이고 네트워크이잖아요. 그 인프라 자체를 구성한다는 게 통신을 빼고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통신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스마트한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에요. 통신하고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 다음에 모빌리티, 이동성, 뭐 아이폰, 스마트폰 계열이죠. 태블릿 이런 장치들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있죠. 요즘에는 보면은 노트북 사용량 그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태블릿이 대체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다고는 보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역할이 달라요. 노트북과 태블릿의 역할은 이전에는 태블릿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노트북이 어떤 컨텐츠 소모용, 컨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로 활용이 됐었다면 이제는 태블릿이라는 좀 더 편리한 장치가 있으니까 그 태블릿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용도는 태블릿,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컨텐츠 생성용이에요. 생산 입장이죠. 즉 개발 입장. 개발자 입장에서는 태블릿으로는 개발 못해요. 뭔가를 만든다는 거. 물론 뭐 유튜브 찍어서 그걸 만드는 거 단순한 작업은 할 수 있죠. 나도 지금 이걸 찍는 거를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워낙 뭐 화면 녹화 기능에 음성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에서 가능하지만 이걸 좀 더 복잡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웹캠 해서 사진 영상도 넣고 뭐 또 다른 창도 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트북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빌리티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컨텐츠를 소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동영상을 감상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게 쉬워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쉬워졌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그거를 제공하게 되고 거기서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기존 예전과 현재 이제 트래픽의 발전을 보게 되면, 자, Y축은 로그 스케일이에요.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거죠. 10배씩. 10배, 10배, 10배. 자, 여기 연도별로 가게 되면 10배씩 쭉 증가하는데, 대략 코어 네트워킹 서비스는 18개월에 2배씩. 그 다음에 랜, 우리 보통 이제 컴퓨터 연결하는 그 사무실 단위 랜은 24개월, 즉 2년에 2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1년 반에 2배, 2년에 2배라는 게, 이 선 자체는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보이지만, 여기가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거죠. 2년 지나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데이터의 어떤 밴드위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자, 네트워킹 기술에서의 어떤 이제 변화되는 기술 발전을 보게 되면, 일단 고속의 랜이 나오는 거죠. 고속의 랜. 랜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로컬, 지역 단위 네트워크. 즉, 이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뭐 건물 하나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랜에 해당하게 돼요. 그만큼이. 네, 그 랜, 고속의 랜이 나오고, 요즘에는 보통 1GBps 쓰죠? 1GBps 유선으로 했을 때, 또는 지금 이제 10GBps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요. 1기가에 대해 10기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라고 하죠. 무선 랜, 와이어리스 랜이에요. 와이어리스 랜, 무선 랜. 그러니까 유선 랜은 이더넷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선 랜은 와이파이 망이죠. 우리 무선 랜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 속도만 해도 수 기가비피스죠. 무선 랜만 해도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랜상으로 어떤 동영상을 직접 플레이하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AN,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WA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퍼레이트,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WAN의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WA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랜과 랜을 연결하는 것을 WAN이라고 보면 돼요. 와이드, 광역이죠, 광역. 와이드 에어리어. 더 넓은 범위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에 좀 다시 있으니까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일렉트로닉스. 이건 이제 전자장치들. 디지털 전자공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요즘에 보면은, 뭐 냉장고에도 LCD 크게 들어가고 인터넷이 연결되죠.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죠. 가전제품. 가전 전자제품의 어떤 네트워크 기능을 요즘 부여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들 보면 와이파이 그 무선 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하고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럼 그게 네트워크 공유기에 연결되면 외부로 ISP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죠. 어떤 정보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뭔가를 제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자, 하이스피드 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PC라든지 마이크로 컴퓨터, 우리 일반 PC예요. 이런 PC,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컴퓨터가 없는 사무실은 우리 상상하기 힘들죠. 컴퓨터가 없다는 건 결국 뭐 내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뭐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컴퓨터란 건 항상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기본이 되고, 그럼 그 기본이 되는 컴퓨터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묶여야 되겠죠. 그 묶여있는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고 네트워크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정도, 요게 돼서 이제 이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속의 랜, 이런 것들은 중앙화된 서버 농장이죠. 서버가 꼭 그 옥수수 심어 있는 농장처럼 서버가 수십 대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 뭐 IDC라고 하는 그 센터가 있기도 한데, 이제 그런 서버팜에 이제 연결하는 거, 또는 파워 워크 그룹, 그다음에 고속의 로컬 백본,
백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뭐 척추, 뭔가 핵심적인 그 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사무실에서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망으로 해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의 그 네트워크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와이드 에리어 웬에 대한 필요성을 보게 되면, 뭐 이전에 이제 뭐 그 사용하던 옛날에는 어떤 사무실에선 전화를 이용해서 뭔가 업무를 봤었죠. 전화를 걸어서 어디에 뭐 주문하고 오더를 받고 이런 거 중심이었다면, 그게 이제 데이터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음성 위주의 어떤 통신 방식에서 데이터 위주의 통신 방식으로 바뀌는 게 현재의 추세죠. 그런 게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트라넷 컴퓨팅, 이건 이제 그 회사망 컴퓨팅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릴라이언스, 서버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데이터 인텐시브, 요즘은 데이터 집중적이에요. 데이터가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액세스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방식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이런 컴퓨팅 위주, 데이터 통신 위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디지털 전자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가전제품이죠. 가전제품과 디지털 기술이 이제 컨버전,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TV는 그냥 TV로서의 기능이었죠. 뭐 냉장고, 세탁기, 그냥 자기 혼자만의 독자적인 장치였으면 요즘에는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돼요. 그럼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순간 얘들은 그냥 하나의 독자적인 장치에서 뭔가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비디오 트래픽 어마어마하게 사용되고 있죠. 예전에 비하면 특히 비디오 트래픽은 양이 크잖아요. 그리고 비디오 트래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엔 뭐 HD에서 4K 나오고 뭐 쭉 발전하잖아요. HD급에서 4K로 갔다는 게 뭐냐면 데이터의 양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 커진 데이터 양을 또 통신으로 보내려면 훨씬 또 넓은 밴드위스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이전에 그 뭐 통신, 그 전화 통신 이런 것들이 정보 기술과 같이 합해져서 발전이 나가고 있는 거고, 이전에 음성, 전화죠. 음성에서 이제는 데이터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휴대전화도 보면 옛날 1세대는 음성이었죠. 그때는 뭐 압축이고 뭐도 없이 그냥 음성을 특정한 신호 그 주파수 캐리어에 실어서 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도청이랄 것도 없어요. 주파수만 맞추면 그냥 사람들 통화하는 소리가 바로 다 들렸었어요. 그때 당시는. 자, 2세대가 오면서 1세대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 TDMA 1세대. 2세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DMA 방식이었죠. CDMA. 3세대 WCDMA. 이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때도 데이터가 가능은 했어요. 이때도. 하지만 이때는 금액적으로도 비쌌고 그 서킷 방식이라 상당히 불안정하고 속도도 느렸죠. WCDMA가 되면서부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4세대 LTE망이죠. 얘를 확장시킨 거. 요즘에 5세대 5G. 이때부터는 이제 거의 뭐 LTE부터는 거의 데이터 위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 위주의 방식에서 이제 음성 자체도 데이터로 바꿔서 실어 보내는 거죠. 그 데이터에 실어서 음성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뭐 예전에 그 국제전화 요금이 상당히 비쌀 때, 그때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CDMA, 뭐 WCDMA 하는 방식에서 데이터에다 음성을 해서 보내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이제 그런 서비스 많이 있죠. SK 같은 경우에도 T 전화, 뭐 SK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SK를 쓰니까 SK밖에 몰라서 KT도 있을 거예요. T 전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외국 나가서 T 전화로 사용하면 우리나라 국내 전화를 그냥 이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국제 전화를 쓰려면 그 국제 간의 뭐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광 케이블로 회선이 연결돼서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이 비쌌지만 지금은 그냥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인터넷망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저렴하죠.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하는 게 용량이 예전에는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동영상에 비하면 음성만 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용량 되게 작아요.
그러면 예전보다 실제 전화보다 음질이 더 좋아져요. 음질이 좋은 음질로 그냥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까지 오는 요금이 인터넷망으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걸 이제 전화 회선에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SK나 여기서는 자기들 요금 돈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크게 비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회선을 이용하는 그 회선 사용료 때문에 비쌌던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많이 편해졌죠. 외국 나가서도 뭐 이제 통화라든지 이런 게 좀 자유로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술들이 합해져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 통신 모델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일단 소스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의 전송기를 통해서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보내겠죠.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시스템은 와이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무선이 될 수도 있고, 무선이면 이제 에어 공기가 되는 거죠. 공기 중으로 보내는 거고, 예를 들어 뭐 광 케이블이 될 수도 있고 구리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받는 장치 리시버가 이걸 받아서 데스티네이션에 다시 데이터를 보내주는 요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전화를 이용한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모뎀을 통해서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하얀색이라 안 보이는데, 디지털 신호를 전화망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날로그 신호, 음성 비슷한 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음성. 그럼 이거는 퍼블릭 텔레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존 전화망이에요. 전화망. 그러니까 음성밖에 안 되겠죠. 그때 당시 옛날에는. 그래서 이거 바꿔서 여기를 통해 전달해주고 다시 받은 음성을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여기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죠. 자, 그렇게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전화는 전화망이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은 따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망은 이제 디지털이 되겠죠? 별도의 ISP. 여기는 이제 KT 그 전화 기지국. 우리 동네 요즘엔 많이 없어졌죠. 전화국이라는 게 예전에 보면 그 동별로 있든지 그 구역별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화도 보면 예를 들어 뭐 대구 같은 경우는 053, 우리가 950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앞을 국번이라고 하잖아요. 이 국번이 전화 국번어예요. 전화국의 위치.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를 가입할 때 그 전화국에 가서 가입하면 그 동네에 우리 집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관할구역이죠. 관할 전화국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전화를 신청해요. 그럼 거기 전화 국번에 거기 뒤에 몇 번 이제 내 자리가 부여를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던 방식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옛날처럼 그 어떤 그 기계식 이 스위치가 아니라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에 있느냐 영향을 안 받아도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전화 국번이 되는 거고,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국번이라는 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몇 자리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전화국 명이었는데 휴대폰은 그런 게 없잖아요. 휴대폰은 기지국으로 연결되게 하지만 그게 내가 이동을 하는데 내 관할 기지국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옛날에 해왔던 그런 어떤 룰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관습? 그것 때문에 그냥 끊어쓰기 하는 거죠. 띄어쓰기 하는 거, 번호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신의 어떤 그 작업들 또는 여기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 걸 의미하게 되는데, 트랜스미션 시스템, 전송 시스템의 활용도, 그다음에 서로 이제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신호를 어떻게 만들 거냐, 동기화를 어떻게 할 거냐, 서로 교환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에러를 감지하거나 수정하는 거 어떻게 할 거냐, 플로우 컨트롤, 흐름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주소를 지정할 거냐, 라우팅 가는 방향을 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구, 메시지 포맷, 보안, 네트워크 관리, 이런 것들이 통신에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부분이 한때 우리나라의 큰 영역을 차지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완성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통신에 대해서 많이 달라들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기존에 성숙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이 소스에서 보면 디지털 비트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인풋 데이터죠. 이게 이제 트랜스미터에서 특정한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뀌어서
이제 트랜스미션 시스템을 통해 전달이 되고 그 아날로그 시스템을 다시 받아서 자, 디지털로 변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가장 단순한 데이터 통신 모델에 해당하는 거죠. 자,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어떤 통신하는 어떤 기능이에요. 통신하는 기능 중에 이걸 하나 이제 블록으로 봤을 때 이제 트랜스미션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랜스미션 라인은 이제 용량, 안정성, 비용 이런 측면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미디엄, 매체죠. 어떻게 전송하는 매체 되느냐, 공기 중으로 전파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와이어리스일 거예요. 와이어리스 트랜스미션, 무선 전송. 그 다음에 파이버 옵틱, 광섬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또는 뭐 구리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미디엄들이 있겠죠. 거기 각자에 맞는 그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서비스, 가장 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겠죠. 어떤 식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느냐. 자, 왜 그러냐면 서비스라는 이 측면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멀티플렉싱이라는 것과 컴프레션, 압축이죠. 멀티플렉싱과 압축. 자,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하면 하나잖아요. 공중에 하나죠.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한 그 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나눠 쓸 거냐? 그게 멀티플렉싱이에요. 나눠 쓰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TDMA라고 하는 것은 시간 분할해서 나눠 쓰는 방식은 시간을 짧게 나누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예를 들어 요 이제 이 흘러가는 시간 데이터가 있으면 이걸 나눠서 A, B, C, A, B, C, A, B, C 이렇게 보내면 이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세 개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멀티플렉싱이에요. 이걸 이제 시간으로 분할할 거냐, 뭐는 뭐 CDMA는 코드 단위로 분할하는 거고, FDMA 됐네요. FDMA는 주파수 기반으로 뭐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게 이제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트랜스미션 패실리티 여기에 공유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의 개수 몇 개가 할 수 있냐겠죠. 얼마나 빠르게 멀티플렉싱을 하면 몇 개가 동시 사용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압축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보내면 양이 크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 2분의 1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똑같은 이 길이 ABC가 사용하는 길이를 2분의 1로 압축하게 되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즉 A1, A2, B1, B2, C1, C2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공간 사용량이 2배가 늘어나잖아요. 셋 사용하던 게 6이 돼서 2배의 공간 사용량이 되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겠죠. 그런 이제 컴프레션, 압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이터를 압축시켜서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럼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용량이 이제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이 또 더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멀티플렉싱과 컴프레션 두 가지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자, 뭐 지금 보면은 수많은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내 전화기도 네트워크 연결돼 있고, 내 컴퓨터도 연결돼 있고, 집에 있는 세탁기, 냉장고 다 차례차례 연결되는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뭐 2016년까지 해서 보면 200억 개 맞나? 200억 개? 빌리언이니까 200억 개의 고정된 장치나 모바일 장치들이 서로 이제 연결돼 있다고 보는 거고, 이거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트래픽들은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사용량을 얼마나 이제 계속적으로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커패시티, 사용량, 여러 장치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로드밴드 디바이스는 광대역, 그러니까 큰 범위죠. 큰 그 대역폭을 가진 디바이스들, 이런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은 그 이 트래픽을 또 생성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넷플릭스, 계속 지금 넷플릭스 워낙 요즘에 이제 가장 그 트래픽을 많이 생성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동영상이라고 하는 거, 거기 고화질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넷플릭스들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면 이런 네트워크가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ISP들이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 SK 브로드밴드나 뭐 KT, LG 뭐 이런데 그러니까 그 볼멘 소리를 하는 게 그거예요. 기존에 잘 쓰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라든지 이런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부터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럼 사용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겠죠? 왜 이렇게 이 속도가 느려지냐? 그러면 또 이제 SK나 이런 데서는 ISP들은 또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계속해서 이제 소송하고 뭐 지금 하는 이유가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기도 하지만 그런 누구의 이제 책임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죠. 자, 이런 네트워크들은 옛날에 보이스에서 요즘에 이제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어요. 데이터로 넘어가는데 이 데이터는 또 이미지와 비디오가 되는데 비디오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는 훨씬 더 커지겠죠. 이미지와 비디오는 차이가 없죠. 이미지는 그냥 정지 영상이고 하나 그림이고 비디오는 이 이미지가 많이 있는 거죠. 시간 단위로 있는 거. 보통 우리 TV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1초에 30프레임이에요. 30프레임이니까 30장 그림이죠. 30장 그림. 영화 같은 경우는 24프레임에 해당하는 거고 TV는 30프레임 또 60프레임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프레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움직임이 자연스럽겠죠. 그게 이제 그러면 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60프레임을 쓰게 되면 이 용량이 더 훨씬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트래픽은 무조건 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방향이. 자, WAN이라고 하는 거 아까 얘기했고 이제 어떤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의 이제 그 연결망을 이제 가로질러 가야 되고 즉 하나의 네트워크 있고 또 하나의 네트워크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연결되는 형태. 그래서 뭐 커먼 캐리어 그 이제 그 공통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저 SK나 이런 통신 제공하는 이런데 거기를 통해 일부가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서로 인터커넥티드된 스위칭 노드가 존재한다. 그래서 W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네트워크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와중에 어딘가 또 따로 가겠죠. 여기서 가다가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들의 이 WAN의 주 목적은 뭐냐면 그 스위칭이에요. 스위칭. 즉 데이터를 변형시키거나 이런 걸 하진 않아요. 받은 데이터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택배 뭐 물류창고 아니면 중간 그 기점. 택배가 어디서 오면 한 곳에 다 모이겠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퍼져 나가잖아요. 다른 쪽으로. 그 묶이는 지점. 그런 거예요. 거기는 뭐 택배를 열어본다거나 택배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택배가 그냥 쫙 오면은 그 지역으로 오면 거기서 받아서 각각의 이제 그 예를 들어 뭐 시별로 어느 시 어디 위치 뭐 대구라고 하면 대구 안에서 뭐 구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저 수도권에서 출발한다면 대구 쪽, 경북 쪽, 그다음에 전라도 쪽, 뭐 제주 이렇게 쫙 분산을 시키겠죠. 그렇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W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서킷 스위칭, 회선 스위칭이죠. 패킷 스위칭, 프레임 릴레이, ATM 이렇게 이제 기술을 얘기를 하게 돼요. 옛날에 이제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면 우리 음성 전화기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기는 자 우리 집 전화가 이렇게 쭉 가정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있어서 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전화국.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집 어느 여러 이제 집들에서 여기 보면 전봇대에 이제 연결돼서 전봇대를 통해서 쫙 들어오죠. 여기도 이제 남의 집 쭉 이제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전화번호를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 뭐 어디 몇 국에 몇몇 하게 되면 그 국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국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몇 번이냐에 따라서 딱 스위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화 거는 게 이쪽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럼 이 망을 통해서 연결이 됐잖아요. 네트워크 형성이 됐죠. 그럼 서로 음성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진짜 연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신호를. 이걸 이제
그 전자 스위치가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는 교환수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 어디 연결해달라 그러면 교환이 직접 그 커넥터를 꽂았죠. 한쪽에서 커넥터 꽂고 다른 쪽으로 연결해주면 둘이 서로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했었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애틀이라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그 스위치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많이 보급됐는데 그런 방식이에요. 직접 연결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직접 선이 연결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연결할 수 있는 회선이 제한이 되겠죠. 많이 몰리면 통화가 안 되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발전이 돼서 패킷 스위칭.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한 작은 덩어리예요. 조각. 요거를 던지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서킷 스위치는 아예 물리적으로 연결돼서 계속 내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말이. 계속 통화가 되는 상태예요. 패킷 스위치는 음성을 예를 들어 쪼개서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냈다가 이쪽 보냈다가 막 바꿔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가는 곳으로. 그러면 받는 데서 그걸 조합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패킷 스위칭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적합하겠죠. 음성은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좀 그 흐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전화기, 일반 집에 유선 전화기는 다 이런 서킷 스위칭 방식이에요.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음성이더라도 LTE 같은 경우에 그 고음질 뭐 그런 음성, 이건 데이터망으로도 접속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LTE가 처음 나올 땐가 한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LTE로 하다가 전화 통화가 오면 3G로 받는다. 3G로 뭐 바뀐다. 이런 거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LTE로 됐다는 건 뭐냐면 음성은 LTE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때 LTE는 데이터만 LTE 방식으로 넘어온 거고, 음성은 기존에 쓰던 WCDMA 그 방식 그대로였어요. 음성 자체는. LTE는 음성은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3G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갑자기 이제 LTE가 3G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나는 4세대 LTE를 가입했는데 이게 갑자기 3G로 바뀌더라. 이제 그때 한번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죠. 아무튼 그런 이제 이 패킷 스위칭 방식은 작은 거를 넘겨놓은 방식이고, 프레임 릴레이는, 자 패킷 스위칭은 이게 이것도 옛날 방식이에요. 그 통신 품질이 안 좋을 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 이외에 어떤 오류를 감지하거나 오류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코드들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통신 품질이 워낙 좋아져서 이런 오류에 관련된 이 코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프레임 릴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다 걷어내버려요. 이게 얼마나 오버헤드예요.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도 커지고 이걸 또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들어가죠. 싹 없애버려요. 그리고 실제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가변 크기예요. 가변 크기. 내가 보내려는 데이터 한 프레임만 딱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그런 오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왜? 오류가 잘 안 나니까. 오류를 그 대신 0이라고는 못해요. 0이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워낙 품질이 좋아져서 오류가 거의 나지 않아요. 나는 경우는 뭐 그거 얼마 자주 나지도 않는데 100만 시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거니까 그러면 다시 보내면 되죠, 뭐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프레임 릴레이 방식이고, ATM은 여기에 이제 이 프레임이 아니라 셀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셀이라는 고정 크기예요. 또 크기 자체도 고정이 돼 버리니까 더 단순화되겠죠. 얘도 이 프레임 릴레이에 기반해서 얘는 이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ATM이라고 하는 방식이 요즘에 이 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서킷 스위치는 데디케이티드된 통신 패스가 존재한다. 고정된 통신 패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두 개가. 그럼 이건 완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쓸 수 없겠죠. 장점은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끊기는 거는 전화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쪽이 정전돼서 이게 신호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치, 낭비가 좀 심하겠죠. 요즘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가상 채널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또 가상 채널로, ATM 같은 경우에 ATM에서 지원하는 건데 가상 채널을 또 지원을 해요.
다음에 패킷 스위치는 작은 청크라고 부르는 그걸 패킷이에요. 패킷을 순차적으로 쫙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도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터미널하고 터미널 컴퓨터 이런 데서 이제 패킷 스위칭 방식이 사용되는 거죠. 프레임 릴레이는 이제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로우 에러레이터, 에러레이트이 낮은 곳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속도 들어가면 2Mbps, 실제 이거보다도 더 되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거고, 그 이런 오버헤드, 에러 컨트롤에 대한 오버헤드를 다 없애버렸어요. 스트립 아웃, 없애버려서 그 속도 향상이 되는 거죠. 자, ATM 이거는 이제 뭐 셀 릴레이라고도 부르는데, 셀이 기본이에요. 앞에는 프레임이 기본이었으면 이건 셀 단위로 릴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킷 스위칭하고 패킷 스위칭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서킷 스위칭이면서 가상 채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 서킷 스위치보다 훨씬 더 빠른 거고, 패킷 스위칭은 픽스드 랭스 패킷, 이걸 이제 셀이라고 불러요. 셀, 얘를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10에서 100Mbps 또는 GBps 단위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 채널, 그 하나의 그 채널, 물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채널에 가상화된 여러 개의 멀티플 채널을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서킷 스위칭의 단점인 1대1로만 통신한다는 거, 이걸 이제 극복할 수 있겠죠. 이거 왜 이래? 자, 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작은 범위, 작은 스코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 또는 뭐 하나의 그 오피스, 사무실, 아주 작게는 사무실 정도, 이게 이제 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그 조직 또는 한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는 게 랜에 해당하는 거고, 내부 데이터 레이스는 웹보다 더 빠르겠죠.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선 랜인 이더넷은 요즘에는 이제 1GBps가 기본 속도, 그 다음에 10GBps도 나오고 있어요. 파는 제품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되고 있고, 연구적으로는 100GBps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용화되는 거는 여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돈 조금 더 주면 10GBps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드 랜, 우리 스위치 허브로 연결하죠. 허브라는 걸 통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랜이에요. 그래서 허브라는 게 있고, 이 허브에 컴퓨터가 연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허브는 이제 보통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데, 여기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이 컴퓨터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외부망. 그래서 내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외부로 나가고 싶을 때는 게이트웨이에 연결돼서 허브가 게이트웨이로 데이터를 전송해요. 그럼 게이트웨이가 외부망으로 나가는 거죠.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갈 때는 이제 웬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쪽 부분에서는. 이런 게이트웨이가 또 위에 게이트웨이가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되는 거예요. 쫙 계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하이라키컬하게. 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알파넷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 지역별로 웬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우리 이제 건물 단위의 네트워크 랜이 있고, 건물 대 건물 또 연결해서 웬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것과 또 다른 조직, 다른 기관의 네트워크를 또 연결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쪽 컴퓨터에도 접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걸 해서 인터넷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고받는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TCP/IP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낸 거죠. TCP하고 IP. 그래서 IP라고 하는 걸 이제 기반으로 IP 주소를 서로 부여를 하고 그 주소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더넷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죠. 랜이 만들어진 거예요. 랜. 여러 컴퓨터들이 접속돼 있고, 얘가 이제 외부 라우터를 통해서 밖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랜이 있으면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웬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겠죠. 이렇게 연결돼 있다가 얘도 연결돼 있어요. 얘와 얘 사이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이런 게 인터넷이죠. 웬과 웬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라우터가 들어가 있죠. 라우터가 이제 거기 중심을 하는 거예요. IP 주소를 보고
이 라우터라는 게 결국은 그 패킷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주소를 보고 이건 어디로 가면 되겠네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된 게 아니라 또 여러 개 연결돼 있겠죠.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거. 이 IP 주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과정으로 보게 되면 랜이 여기 스위치가 있고 여기도 뭐 랜에 이건 집이죠. 레지던셜이니까 집에 ISP 그 지역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얘네들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랜도 어딘가 지역에 연결되겠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1대1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꼬이고 꼬여요. 그래서 이 패스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여러 패스가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그 라우팅 이 테이블 라우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태평양 쪽에 있는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유럽을 거쳐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장 효과적인 거를 쓰겠죠. 가장 짧은 거를. 그러니까 어디선가 만약에 뭐 재난 상황이 있어서 그 네트워크가 끊겼다. 그럼 다른 패스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회가 가능해요. 우회하는 거. 자, 인터넷 용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네트워크 설정을 보게 되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여기 메인 캠퍼스가 있고 또 이쪽도 뭐가 있죠? 랜으로 연결돼 있고 또 이쪽도 이제 서로 그 랜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스위치로 모이죠. 자, 일단 건물의 한 층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들을 한 건물로 모이고 뭐 또 모이고 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이쪽도 집에서 사용되는 거, 그다음에 이건 퍼블릭, 그다음에 IP 백본. IP 백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메인 네트워크이죠. 거기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네트워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게 보면은 그냥 내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거가 연결돼 있는 건 아니죠. 내 거는 랜에 연결돼 있는 거고 그 저 위에 있는 웬 이쪽에서 인터넷망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그냥 뭐 차이는 없죠. 자, 그래서 오늘 한 걸 보게 되면 트랜스미션 미디엄, 광섬유나 무선, 요즘 이제 무선이 가장 대세죠. 대세고 그 구리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이 아무래도 적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죠. 광섬유가 그런 그 손실이 적어요. 광섬유를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웬과 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이거에 대해서 봤고 인터넷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의 어떤 트렌드,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기술이 이제 향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커패시티,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여러 기술들이 컨버전스가 되면서 융합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던 애들, 통신이나 이런 게 없던 애들도 가전제품 같은데 그 통신 기능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가 기술을 끌어내고 또 그 기술이 다시 통신의 발전을 시키고 통신이 발전돼서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또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이제 선순환적이 되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